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를 맡았는데요. 저는 부산의 개성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욕 피톤치드 부분이 제 응용식물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 분야에 숲이 좋아서 계속해서 미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오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들어가시죠. 보시면서 음악에 따라서 몸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감상을 몇 분 동안 하겠습니다. 예, 숲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 자료를 보면서 힐링을 하신 겁니다. 힐링이 뭘까요? 치유죠. 예, 그럼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치료는 어떤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고, 치유는 치료 플러스 뭡니까? 마음까지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신을 모두 하는 것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에서는 이렇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을 오늘은 제가 다 하지를 못하고 치유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우리가 장애 인성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숲 치유는 도시화 산업화가 돼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만성질환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통계치를 보면 의료보험지 중에서 34.8%가 의료비, 만성치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우려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많은 돈을 내서 각 지역마다 산에 올라가면 체육시설 해놓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숲 치유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숲에는 많은 환경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관, 소리, 향기, 음이온 다 있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중에서 산림욕, 향기, 테르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욕은 식물이 내뿜는 물질로 가지고 우리를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산림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호흡을 해서 활력을 되찾는 데 있는데 여기 자, 왁스만이라는 세균학자는 피톤치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톤은 식물, 치드 죽인답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균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토킹 교수는 그 뒤에 이것을 다시 이러한 물질이 뭘까?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샘플을 보면, 빨리 돌아가네요. 다시. 예, 여기 보면, 토킹 교수는 폐병균, 결핵균이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카시아 꽃하고 떡갈잎하고 같이 놔뒀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폐병균이 없어졌다는 거죠. 대체 그게 뭘까? 어떤 물질일까? 연구를 시작해서 많은 연구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피톤치드에서 보면 피톤치드는 200여 가지의 물질이 있다. 선생님도 보면 화학적인 기호를 보면 페놀기, 알코올기, 에스테르기 하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피톤치드의 테르펜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르펜은 저 중에서도 가장 많은 휘발성 물질이 테르펜입니다. 요것을 다시 분자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 이소프렌이다. C5H8 탄화수소 일종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식물의 뒤에 기공 아시죠? 식물의 기공에서 이런 물질을 냅니다. 근데 그러한 물질이 지금 보면 선생님들 아로마 향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분석을 하니까 오히려 잠을 편하게 자는데 이 향기는 좋다. 또 이 향기는 벌레를 죽이는데 좋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모든 물질을 만들어서 상업화하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톤치드 산림욕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곤충 이런 것들을 죽이거나 억제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톤치드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숲에 가면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살충, 살균,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개떡 들어보셨죠? 예, 그 만개떡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만개나무 잎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잎에다가 하는가 하면 청미래 등굴 이겁니다.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잎에다가 떡을 넣고 찐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찐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고압증기법이죠. 피톤치드 물질을 식물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고압증기법입니다. 그러면 잎에다가 두고 떡을 넣고 찌면 거기에서 식물에 있는 피톤치드 성분이 나와서 그 떡에 흡수되어진다. 그럼 흡수되어지면 그 떡이 무슨 효과를 하는가 하면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만개떡은 안에 보면 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빨리 쉬죠. 그런데 청미래 등골 잎에 놓고 찌면 이것이 하루 지나면 상할 것이 이틀, 3일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할머니들이 제가 이 분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그 조상 할머니들은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그때는 이런 과학적인 어떤 물질을 얘기도 안 했는데 생활 속에서 지혜를 습득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잎 같은 것도 고물떡이죠.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떡에 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 고물 때문에 굉장히 빨리 떡이 쉽니다. 그걸 떡갈나무 잎에 사갖고 그늘에 놔두면 오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생선에도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뭐 자기 사기 그릇 예쁜 거 있는데도 나무판 위에 해를 올려놓죠. 왜 그렇습니까? 사기 그릇이 없어서 그럴까요? 나무에서 내뿜는 물질 피톤치드가 그 먹는 동안이라도 생선회가 그 위에 있으면서 뭡니까? 살충 방부 효과가 있어서 생선을 신선하게 먹자는 일본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솔잎 송편 여기 있습니다. 송편. 자, 우리 송편을 왜 송편을 만들어 먹을까? 솔잎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 향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나무 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성분이 송편에 빼어들여서 송편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문화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소고기 집에 가면 나무 있죠? 나무 이렇게 직사각처럼 만들어가 얇게 썰어갖고 그걸 십자로 해놓고 거기에 소고기 한 근 썰어서 주고 우리 그걸 돌돌 말아서 집에 갖고 갔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육고기가 그동안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안에서 왜 과자 같은 것도 큰 잎에다 돌돌 말아갖고 들고 다녔죠. 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통용했다는 거죠. 이만큼 식물의 피톤치드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톤치드 나오는 것을 같은 나무에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름이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름이 좋은데도 제일 좋은 거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음이온이죠. 음이온은 H2O가
플러스 마이너스기 이렇게 하면은 H하고 OH죠. 예, 그 음이온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느냐? 물이 떨어지는 폭포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데는 산속에 옆에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옆에 침유수가 많이 앉은 데 앉아 있으면 최고의 유토피아입니다. 몸 건강하는데 최고입니다. 예, 거기에만 한 번씩 자주 가셔도 건강을 되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산림욕장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치유의 숲을 간단히 보면은요, 지금 여기 전남 장성에도 있지요. 그 백두대간에도 지금 테라피 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의과대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숲 관계자들하고 모여갖고 포럼을 하면서 실제로 숲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령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승인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요법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거기에서 묵도록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산림욕 시간도 지금 이 정도로 예, 하고 있고, 복장도 느슨하게 간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아까 그거 산음휴양림에는 들어가시면, 거기 가면 5일 프로그램, 7일 프로그램, 3일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냈다 올 수 있죠. 예,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숲치유사를 나중에 다음에 양성을 한다면 산림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자, 우대 조건은 뭡니까? 여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간호사도 이걸 할 수 있고. 근데 숲해설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눈을 벌게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숲해설가를 산림청에서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숲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장애 인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페스탈로치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 위에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곳에서 아이들은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시간에 아이들을 당신에 의해서보다도 오히려 자연에 의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것과 당신이 그저 자연을 조용히 산보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라. 아이들이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김이나 나무 잎의 곤충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나무와 새의 곤충이 아이들을 가리키게 될 때 당신들은 조용히 있으라.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시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성 교육에 할 수 있는 거 그것 뒤에 하나 더 듣게요. 우리 교사들이 지금 아침에 준비하는 겁니다. 예. 이때는 우리 시각장애인들만 데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종류가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시각장애인들만 데리고 해요. 여기 이제 부산시 의원인데 여기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녹색 목도리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교사숲 연구의 회원들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만지게 합니다. 예. 냄새를 맡게 하고 잎을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이게 진짜 체험활동입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도 또 붙었죠. 예. 그분들 이제 하면서 옆에는 산에 오신 가족들에게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공을 했거든요.
이제 무용세 모셔갖고 숲체조하고 그 다음에 음악세 모셔갖고 노래하고 사회 보고 우리 교사들이 다 했습니다. 예. 이게 조별로 앉아가지고 이제 체험활동 하는 겁니다. 숲속 나라를 꾸미는 겁니다. 저희 참나무류를 전부 다 줬거든요. 잎하고 도토리하고 전부 다 줘가 만져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밑그림은 우리가 압축 그 뭡니까 거기 위에다가 다 그려놨습니다. 예. 이렇게 만져보고 예, 전부 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 참나무 껍질, 나무 껍질입니다. 이 조별로 다 만든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입니다. 전부 한 개가 한 조에 만든. 여기 보면 성상, 원상, 이 성상 이런 것 단어조차도 우리 애들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좁은데 이런 것까지 쓰면은 이 식물에 대해서 설명할 공간은 너무나 안 적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거 거는 것도 별로 마땅치 않죠. 그 다음에 학교 숲 그거 지정한 학교에 보면 중간에다가 교목 해놨습니다. 교목도 한자 말이죠. 상록, 침nhập, 교목 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알겠습니까? 초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대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설명은 없고 뭐과 일이 돼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학명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도, 정자는 이 용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조경수로 쓴다. 조경인데 조경수 쓴다는 말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는 것이 훨씬 애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에 전부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사진은 저는 여치 말자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가면 이 나무인지 정확하게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박태기 나무입니다. 그치?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서울숲관리소에 제가 한 게 제가 살짝 해가 왔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 했는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조금 그나마 좀 했는데 보면 글자가 좀 작죠. 글자가 커야 됩니다. 그 나무 이름표는 바로 이래 갖다 놓고 보는 거 아닙니다. 멀리서 보거든요. 그럼 글자가 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는. 그러고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 구멍 뚫고가 했는데 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대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그거 양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체험학습 오면 이렇게 하자고 식물도 많이 심어 놓고 했는데 자기는 요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어느 한 식물씩 이렇게 심었다는 거죠. 예, 근데 세면으로 해놓으니까 세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식물에. 그리고 이름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보고 와서 괜찮은가 한번 봐주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고. 이걸 코팅을 하겠는데 이거 비 들어갑니다. 코팅 안에. 예, 들어가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제가 독일에서 조경박람회 할 때 이름표를 찍어 온 겁니다. 요것도 단실내 하는 거니까 요게 가능하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건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그 쇠에다가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3번 나무 같습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3번 나무에 대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그렇고, 예. 요것도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쇠줄로 해놨죠. 걸어놨는데, 제가
제가 부산여고 교감으로 처음 발령 받았거든요. 가서 앞에 돈을 가지고 이름표를 몇 개 달았나 하니까 한 200개 달았다는데 가서 보니까 20개인가 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 날라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놨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쇠로 해놨기 때문에 나무에 이게 부피 생장을 하니까 파고 들어가 나무를 죽게 만들어 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무인데 좀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했는데, 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디자인을 아름답게 해갖고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내성중학교에 우리 교사수업연구에서 교육청에서 3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원 중에서 교장선생님 학교에 우리가 조사를 해갖고 하나 달아드리자 해갖고 샘플로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교장선생님은 자꾸 사진을 여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식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라도 그래도 좀 여차해갖고 우리는 이 용도 이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없는데 교장선생님 원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이제 다른 거는 제 말대로 했습니다. 예, 이래갖고 1차로 우리가 한번 달아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거기 조사를 44종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붙였습니다. 번호를 붙인 이유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번호 붙이면 44번까지 가면 우리 학교에 44종의 나무가 있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뒤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힐스테이트에서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도 이름표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편한 세상에서 누가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달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그냥 괜찮습니다. 이 장송이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소나무가에 소나무라고 붙인데 전부 다 뭐 곰솔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물 이름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것도 보면, 아까 제가 한 게 있었지. 저거를 양쪽에다 다 해버리면, 요게 지금 산림청에서 만들어갖고 전국의 국립휴양림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설명만 해놨지. 제가 산림청에도 녹색 제안해갖고 냈을 때 나무 이름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 내가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것이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죠. 그죠? 셉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에 나무의 둘레에 따라서 여기에 스프링끼리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였더라고요. 예, 붙였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번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는 교육적으로 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번호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넘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이거 이렇게 작은 글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 가니까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율형 공립고거든요. 선진형 교과교실제. 교육부에서 하는 큰 거는 2개 다 받아놓고 1년에 막 몇 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감은 죽을 파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 나무 옆에 이렇게 애가 탁 세워놨어요. 이거 아마 한 개당 3만 원도 넘게 들었답니다. QR카드도 박아놨어요. 근데 보니까 비가 오니까 QR카드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를 했는가 싶어 딱 찍으니까 이 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QR카드를 만들려면 QR카드를 했을 때 그 안에 이 식물이 정말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세요. 이 매화나무 긋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차라리 여기에 번호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번호가 들어가고 아까 제가 몇 분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1번이 소나무 같으면 1번을 자세한 설명이 차라리 앞뒤로 이렇게 있어갖고 이걸 중앙현관에다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70종이 있으면 70종 이거 한 개만 만드는 칼라로 출력하면 이 코팅은 10개라도 한다 아닙니까? 애들 찢어도 그죠? 이래갖고 50개 같으면 50개 딱 넣어놓으면 애들이 수시로 갖고 나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들고 나가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학교 숲에서 애들한테 교육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에
교장이 되면 연구학교 하면서 쌤들애가 요거 만들어갖고 소나무 하면 전국의 소나무 다 통용 안 됩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에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있는 종수만 컬러 프린트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날이 오기를 빨리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무 이름표는 보십시오. 번호가 있으면 심어진 나무의 종류수를 알 수 있고 멀리서도 볼 수도 크게 하자. 그 다음에 학명, 특징, 용어는 빼고 그냥 설명을 해주자. 가까운 거, 잘 알 수 있는 거. 재밌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어서 해주자. 예. 요것도 제가 다음에 되면 연구 이렇게 해서 살림실 돈 따갖고 이거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밑에는 학교 교포나 이름을 넣어주자. 그럼 학교 사랑하는 마음도 가실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예. 그럼 아까 제가 그거 나무 이름표 한 개 있었죠. 샘플. 노란색 있는 거에. 그게 어디가 붙습니까? 아, 요겁니다. 요 재료가 보니까 이게 포맥스랍니다. 예, 포맥스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실제로 달아보니까 요 노란색이 햇빛을 받으니까 조금 색깔은 찐 노란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이게 3, 4년은 가요. 요거는 그럼 돈이 얼마냐?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달아가지고 4년이나 되면은 차라리 요걸 다시 제작해서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괜히 아까 그 나무로 돼가 있는 거 뭐 3만 원 넘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환경 해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말을 안 듣습니까? 때려야 됩니까? 그죠? 그 다음 거 좀 넘겨주렵니까? 예. 여기 보면 용어도 이렇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예. 대표되는 것만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이름표 제가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아까 요 2개 보여드렸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번을 딱 붙였습니다. 그러고 푸른 넓으니 큰 키 나무다. 큰 키 나무 교목이다 이 뜻입니다. 교목, 간목 우리 애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예.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10m가 키가 넘는 거는 큰 키 나무, 8m에서 10m는 중간 키 나무, 2m에서 8m 이상이 큰 키, 2m에서 8m 중간 키 나무, 2m보다 작는 거는 작은 키 나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식물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50대 정도가 되면 다 용어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난데림을 대표하는데 타원골이고 형이 아입디다. 한글 말하면서 꼬리띠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리가 있다. 깍정이가 뭔지 압니까? 도토리 집입니다. 저는 이거 책을 낼 때 한글로 돼가 있는 게 도토리 집이 맞지 않느냐 싶어 전부 다 찾아보니까 그거 한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도토리 집을 뭐라고 하면 깍정이라고 한다고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예, 글이 돼가 있고, 예. 제가 요 나무를 이름표를 만들 때 일일이 나무 뭡니까? 둘레도 다 쟀습니다. 둘레에다가 더 센치를 플러스 해갖고 스프링으로 된 걸 한 거죠. 녹슬지 않죠? 이러면 오래 갑니다. 아까처럼 화단에 떡 이렇게 박아갖고 세워두면 나중에 밑에 있는 풀 꽃들은 이름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게 나무 둥치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 해갖고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저는 생물 수업을 할 때 5월 말이나 6월 초가 돼서 녹음이 짙으면 애들 데리고 학교에 한번 나갑니다. 그럼 지금 요게 요 번호만 있지만 실제로 A4 용지 하나 나무 이름표 조사표가 보고서입니다. 하나가. 그러면 번호만 두고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봅니다. 예, 전부 다 없애쁘고 애들한테 보고서를 주면 학교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1번 나무가 뭐지? 배나무구나 적어본다는 거죠. 그래갖고 학교에 있는 나무 수종이 60종이면 60종의 나무 이름을 전부 다 적어보는 게 우리 학교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시간 정도는. 그래서 나무 이름표에 번호를 적자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숲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래서 숲체험 활동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숲체험 활동이 장인성 교육에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